최초 날씨 시사 토크쇼 웨더캐슬. 이제는 날씨 정보가 생활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활기찬 하루,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날씨 소식,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웨더캐스터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캐슬 진행을 맡은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칙칙하네요. 네, 오늘 꼭 의상도 그렇게 꼭 벽색하고 똑같은 옷을 참 입고 나오셨네요. 누구시죠? 장재훈 아나운서도 오늘부터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은 장재훈 아나운서와 고아연 웨더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그 첫 데뷔를 칙칙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저희 방송 듣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근데 오늘부터는 좀 여성 청취자가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런 의미였군요. 네, 하연 씨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오늘 좀 항상 이 자리에 소영 씨 아니면 하경 씨 뭐 이런 여자분들이 앉다가 남자분이 오시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새 식구를 모셔놓고선 기분 좋은 이야기로 날씨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네. 참 이 4월을 맞은 지난 한 주 꽃 이야기 하기가 요즘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곳곳에 네. 산불 소식, 사실 산불 소식은 지난 겨울부터도 전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더 안타까운 게 4월 우리 식목일 이야기 나무 심자 우리 하연 씨 강원도 갈 예정이었고 근데 네. 이 식목일을 맞아 기록적으로 확산된 강원도 고성 산불이 참 참혹함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참혹스러운 식목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아연 캐스터 이번 강원도 산불의 피해 규모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4일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새벽부터 해서 강원도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한 바람을 타고서 시속 5km 속도로 이제 고성, 속초 등 이제 강원도 전 지역을 대부분 지역을 덮쳤어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 강원도 지역들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금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히 뭐 피해 면적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요. 뭐 고성과 속초 같은 경우에는 250헥타르, 인제 같은 경우에는 30헥타르, 강릉과 동해가 250헥타르라고 해서요. 총 530헥타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확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까를 생각해봤는데 일반적인 축구장 있잖아요. 이 축구장 규모의 742배라고 하더라고요. 와.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 보는 게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집에서 축구 보거든요. 근데 그런 축구장이 700배가 넘는 면적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그냥 축구장을 보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더 쉽게 말한다면 여의도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맞아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규모가 아닌데요. 뭐 여기에서 뭐 그냥 면적만 큰 게 아니라 뭐 주택과 시설물 피해 같은 것도 뭐 1,886곳, 뭐 주택, 창고, 뭐 건물, 차량, 축산시설, 뭐 농업시설, 뭐 공공시설 포함해가지고 거의 그냥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들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통신기지국 같은 경우도 뭐 615곳, 뭐 인터넷 1,255개 회선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통신 상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복이 된 상태지만 워낙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바람에 대한 거를 시속 한 5km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람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더 강풍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장재원 아나운서 이번에 화재의 원인은 뭐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그렇죠. 화재 원인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는 것은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게 그 강원도의 산불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곳에서 불이 나서 그냥 전체가 다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크게 이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네. 먼저 강릉 동해, 강릉 동해 산불이 있고
고성 속초 산불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신주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고성 속초 산불입니다. 그게. 예. 제보자의 영상에 의해서 그 확인이 된 게 그렇죠. 예, 그곳이었죠? CCTV하고 이런 것들이 네. 요즘에는 워낙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강릉동해인데 거기는 이제 주차돼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 주변이 하필 또 그 신당이라 그러죠. 왜? 그 촛불 켜고 기도하는. 아. 네, 그 주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가 지금 고성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가 관리소홀로 불이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한전에 손해배상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산불 관련한 검색을 찾아보니까 보험과 관련된 또 검색들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좀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강원도 화재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일단은 원래 봄철에는 산림청의 통계를 봐도 이 산불이 집중되어 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봄에는 가물고 근데 가뭄이 치닫기 전에 여름철이 시원한 비가 내려주고 그리고 비가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봄에 또 가뭄이 치솟을 것 같을 때 다시 비가 내려주는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봄에 이렇게 산불이 조금 많이 나는 이유는 일단은 가을 겨울을 보낸 이 나무들이 가장 말라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까지 마른 데다가 바람이 실제 많이 불 수밖에 없는 이 계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태백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진 것도 있지만 네. 지면에는 일사가 강해져서 따뜻해요. 땅은 비교적. 네. 네, 근데 하늘에는 아직 찬 공기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공기의 무게로 봤을 때는 찬 공기가 더 무거워요. 무겁죠. 네. 그러니까 얘는 내려오려고 하고 얘는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하고. 근데 날씨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날씨 변화 크지가 않는데 수직적으로 활동이 일어나면은 변화 크거든요. 그러니까 봄은 이런 산불 말고도 기록적인 태풍을 제외한 기록적인 바람의 어떤 그 날짜를 보면은 거의 봄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이번에 더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봄이 되면은 지금 사실 이 산불 얘기하면서 꽃 얘기하기 좀 죄송하기는 하고 좀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절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또 산도 많이 찾고 이렇게 우리가 좀 느슨해진 어떤 불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상청에서 산불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태풍급 바람 불 거다라고 해서 사실 바람 예고는 이미 했었죠. 네, 네, 맞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실제로도 굉장히 강하게 불었는데요. 뭐 4일 날짜의 바람을 살펴보시자면요.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먼저 바람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중심 최대 풍속이라고 하죠.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초속으로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될 정도로 강한 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과 비슷하거나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것을 웃돌았어요. 일단 뭐 강원도 지역 4일 바람을 보시면요. 저녁에 양양 뭐 일단 우선 초속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26.4m, 고성은 26.1m, 뭐 밤에 뭐 속초 같은 경우는 20.4m인데요. 이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바람 수준인지. 그래서 제가 가장 바람이 많이 분 미시령 지역에 대해서 바람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날 거의 중급 태풍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강한 바람이 미시령에 불었는데요. 뭐 순간 최대 풍속을 초속으로 보시면 35.6m. 저희가 자동차 타고 가는 시속으로 보면은요. 128km에 달한다고 해요. 저희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뭐 90에서 100km, 뭐 많은 곳이 110km 정도가 우리가 굉장히 차가 빨리 달리는 그 수준이잖아요. 정도의 속도를 내고서 창문을 열고 달렸을 때 반대편으로 바람을 맞는 거하고 거의 준하는 그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불었을 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기상청에서 바람 관측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이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관측소의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측소라고 하면은 정말 순순히 어떤 왜 우리가 그 빌딩풍이라고 해서 빌딩 사이사이에 부는 바람들은 가속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순수하게 바람만을 관측하는
그 위치에서도 이 정도 바람이기 때문에 실제 뭐 산을 맞닥뜨리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더해진 바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산불이 확산했을 때에 체감하는 바람은 사실 더 컸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는 정시 이전의 10분 동안의 평균 바람을 말해요. 근데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부는 어떤 돌풍 수준의 네. 바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시속 30m 정도로 불었다라고 해서 계속 그 수준의 바람이 계속 불었다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불었던 바람 중에서 좀 셌다라는 거.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산간 지역, 지금 불이 많이 난 지역으로 저도 지난주에 네. 자료를 보니까 대개 시속 30m 이상, 그러니까 네. 초속 네, 30m 이상이고 이게 시속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자동차 한 100km 이상의 속력을 내고 창문 열고 달렸을 때 맞을 수 있는 그런 바람. 거의 그냥 저희 고속도로에서 창문 실수로라도 살짝 열면 소리가 막 엄청나요. 엄청 크고 뭐 하잖아요. 차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이제 강원도를 덮쳤고 뭐 제가 한 인터뷰를 봤을 때 어떤 시민분은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바람이 뭐 한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밤사이에 계속 불어 닥쳤고 이 불씨가 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제 수십 미터씩 계속 퍼지게 된 거죠. 날아가기도 하고 불덩이가 떨어져서 날아가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 평상시보다 초속 한 6m의 바람만 불어도 네. 불기둥이 누워서 번져요. 맞아요. 그럼 면적이 7배 이상 넓게 퍼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치? 이게 네. 불씨가 음.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하는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날아가서 여기 다 껐다 싶으면은 저쪽에 또 불이 나고 있고 여기 다 껐다 싶으면 이쪽에 또 불이 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불은 이게 끄는 게 아니라 확산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불이 도심으로 번졌을 때를 목격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저희가 보통 불이 붙었다고 차 같은 데 불이 붙으면 연기가 기둥이 위로 솟잖아요. 근데 그 산불이 버스로 옮겨 붙었는데 뭐 타이어가 타고 하는데 연기가 위가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원도가 영서 지역, 춘천이나 뭐 원주가 있는 지역과 강원, 영동, 강릉, 속초 이런 고성 이런 위치한 곳은 사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굉장히 지형 차이가 크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바람도 바람이지만 지형 자체가 얘네가 서서히 있어요. 아예 지면이 평평한 게 아니라 산간이기 때문에 이미 불이 나면은 불이 옮겨붙기가 이게 경사면을 따라 옮겨붙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강원도 지역에 지금 분포하고 나무 자체가 침엽수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송진이라고 해서 소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끈끈한 액 있죠. 네. 얘네가 이 불이 잘 붙어요. 불이 잘 붙고 기름 역할을 또 네.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이제 조금 전에 바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바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강원도의 바람만 세게 분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바람 자체가 강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했어요. 잘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불어져 나가요. 네, 자 이렇게 불어져 나갑니다. 네, 이렇게. 근데 북쪽에는 저기압인데 저기압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저의 손을 보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풍 계열이 바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기압 차이가 조금 더 적게 나고 멀리 고기압과 저기압이 느슨하게 멀리 좀 벌어져 있었으면 바람이 세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기압 경도력이라고 해서 기압과 기압 차이의 거리가 좁을 때 일기도상에서 봤을 때 이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조밀할 때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의 바람 자체가 강했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더해진 거죠. 더 강해진 거네요. 강해지고 그리고 또 이게 공기가 산을 넘어버리면 성격이 변해요. 예, 고온 건조해져요. 더 또 뜨겁고 건조까지. 건조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서 물길 털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또 더 세지는 거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번 산불은 정말 기상 전문가 예보가님들도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례적인 기압 배치였고 이례적인 어떤 날씨 상황 바람을 강하게 만들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건조주의보에서 말하는 습도가 우리가 평소에 건조해 습해 너무 건조해서 얼굴 땡겨 피부 땡겨 뭐 약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긴 하죠. 이게 그 습도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뭐 촉촉한가? 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습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고 또 실효 습도라는 게 있는데 왠지 절대는 절대적일 것 같고 음. 상대는 상대적일 것 같고 맞아요. 실효라는 건 실질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겠죠. 예. 네.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시험 칠 때 절대 평가 있고 상대 평가 있죠. 네. 네, 절대 습도는 그냥 다 처치하고 그냥 딱 지금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더울 때하고요, 추울 때하고요, 네. 이게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할 때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온도별로 적정 습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 습도예요. 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이제 백분율한 거죠. 세제곱미터의 그 그렇죠. 공간 안에 예. 어느 정도의 그람 수의 수증기가 있느냐의 어떤 밀도를 습도라고 맞아요. 이제 하는 거죠. 아마 고등학교 때 졸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이실점이라든지 결로라든지 아마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습도에서. 네, 구체적인 것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다음에 이제 실효습도예요. 실효습도가 결국 이거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건조주의보. 비가 왔는데 비 왔잖아. 그런데 왜 건조주의보는 계속돼? 그거는 아직까지 화재 예방에 적절한 습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맞아요. 말씀드리면. 실효습도는 이제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건조도, 목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비만 내려주면은 양하고 상관없이 건조특보 다 해제될 거라고 맞아요. 보시는데 사실 이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이 며칠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려주기는 했지만 전 제 차량색이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가 정말 시원하게 내려주면은 얘가 세차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애매하게 내리면은 특히 아마 하얀 차보다도 검은 차. 우리 장 아나운서 차 색깔 검은색 아니에요? 네, 검정색인데 검정색이면 검정색이 관리 더 하얗게 이제 힘들거든요. 곰팡이 끼듯이. 얼룩무늬가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내린 비가 이 정도 수준이었고 또 레이더 영상을 보니까 좀 지역적인 격차도 좀 있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가 내려줬다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게 정말 여름비 수준으로 내려줘야지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에 진행된 그런 건조함을 좀 해소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건조주의보 자체는 이런 이제 실효습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맞아요. 그 방금 위에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실효 습도가요, 50% 이하면요, 뭐 불이 옮겨 붙기가 쉬운 날씨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40% 이하가 되면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네. 또 이 실효 습도가 30% 이하가 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 실효 습도를 기준으로 뭐 얼마나 건조한지, 얼마나 주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건조 특보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는 건조주의보를 내고 있고요. 이게 2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건조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효습도가 30% 이하일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도 불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수렴화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꽁초와 같이 일단 작은 불씨가 있어야지 발생을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불씨 자체가 있어야지. 근데 이게 그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 병 사용을 좀 자제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컵 네. 텀블러 같은 병에다가 이제 닫고 가시겠지만 무심코 버리는 게 물을 조금 남기고 이제 산에다 놓고 온 생수병 있죠. 요게 산불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얘가 물이 든 이 둥그런 페트병이 햇빛을 통과하면 초점이 맞추는 역할을 해요. 우리 돋보기 같이.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다가 검은 도화지 놓고서 맞아요. 몇 시간까지였나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돋보기 놓고서 하면 여기다 불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 낙엽 위에 이런 어떤 페트병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특히 더군다나 일사가 강해지고 볕이 아주 강한 봄날에는 이 페트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태양열을 모으거든요.
그렇게 되는 수렴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둥그스름한 용기에 물을 이제 담고선 산에다가 버리고 온다라고 하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적인 화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렇게 수렴화재처럼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연 발화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 해마다 160여 건이래요. 굉장히 적지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네요, 인재. 그렇죠. 네. 예, 정말 사람이 문제죠. 버린 것 때문에. 네. 근데 또 건조한 날에 화재가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뭐 목재 같이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이제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연성 물질의 건조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건조한 공기가 산소를 압축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뭐 산소 폭탄인 거네요. 네, 그래서 불이 붙었다고 하면은 이 압축되어 있는 짙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까 이 연소 속도가 더 증가되고요. 작은 불 시에도 큰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뭐 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성질의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막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 있잖아요. 네. 그게 딱 지금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속담이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불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불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강원도 화재를 가지고 또 기후학자들은 다르게 또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의 결과가 사실 좀 저는 들었을 때 섬뜩섬뜩 좀 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록적인 서부 네. 화재와 좀 비슷한 패턴, 기후변화의 맞아요. 패턴이라는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그 미국 서부 지역, 특히 우리가 왜 캘리포니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정말 날씨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네, 1년 내내 화창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픈카 이런 거 막 타고 다니고 거의 뭐 꿈의 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제 시설이란 시스템이라든지 정말 잘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불이 나면은 잡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맞아요. 막 대피하고 왜 그런 차도 보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하고 한번 지형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강원도는 동해가 있고 태백산맥이 있죠. 네. 바람이 넘어가면서 팬 현상이라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서쪽이 태평양이고요. 로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서 그 바람 때문에 생겨나게 된 지형이 흔히 말하는 데스밸리, 네바다, 사막. 예, 그 네바다주, 왜 우리 그 라스베가스, 도박.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형이 그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키 산맥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산맥을 딱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캘리포니아 해류가 차가워지면서 예, 오히려 공기의 흐름이 자체가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고 또 우리하고 비슷해요. 산맥을 넘으면서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공기가 좁아지면서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고요. 이게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하얀 캐스터도 날씨 전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북동풍이 불면은 동해안 지역은 늘 비가 자주 와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이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넘느냐, 동에서 네. 서로 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동해에서 서로 넘었을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는 피서가기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시원하고 선선하죠. 선선하지만 요 바람이 넘어주면서 서쪽 지역은 덥고 건조하거든요. 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반대라는 건데 이게 정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체의 어떤 바람의 틀의 변화를 만들어서 계속 이와 같은 바람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특히 산불에 취약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나무들이 많아서 불이 발생을 했었을 때 다 타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강원도의 지형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좀 기후 변화를 살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연 씨 봄철 날씨 전망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 건조는 하겠지만 네.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봄을 보시면요,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건조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3월, 4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5월에 들어서까지도 평년보다 기온은 높고 그리고 날씨 습도는 점점 부족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 산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불씨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고맙게도 수요일 날 전국에 걸쳐서 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좀 비로 인해 우리가 불편함을 좀 많이 겪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모쪼록 장기간 이어진 건조함을 좀 촉촉하게 완전히 좀 적셔버릴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단비, 금비, 쌀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날씨 시사 이슈와 함께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할 정보들과 또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이었습니다.